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이 돼가지고 저희 예고해드린 대로 두 배우분들을 모시고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인 이유를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자, 두 분이 새로운 영화, 신작 영화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자, 어떤 영화인지 우리 정민 배우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희 얼굴이라는 제목이 얼굴이라는 영화 제목이 얼굴. 네, 촬영했고 네. 연상호 감독님의 신작이고 연상호 감독님이 워낙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다양한 작품을 찍는 분이신데 그렇죠. 이번 얼굴 어떤 내용입니까? 연상호 감독님께서 네. 오랜만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CG가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요? 크리처, 오랜만입니다. 좀비, 괴물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게 이제 감독님의 초기작 돼지의 왕, 사이비 네네네. 요런 류의 이제 이야기를 오랜만에 좀 하셨는데 네네. 간략하게 줄거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전각 장인이 있습니다. 이제 도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파는 도장 파는 아저씨? 네, 도장 파는 아저씨. 근데 그게 짱잘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예술의 경제. 예술의 경지 나라에서 인정한 그분이 권혜우 이제 선배님이. 권혜우 선배님께서 그 권혜우 선배님. 인물을 연기하셨고 네네. 이제 그분의 아들 임동환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렇게 둘이 어머니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40년을 40년을 둘이 살았는데 아들은 엄마가 도망간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음. 근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가 백골 사체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죽었네? 네,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얼굴이 없는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사진이 없는. 네네네. 근데 그 전각장인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찍던 PD가 있어요. 그 PD도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오죠. 네네네.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 엄마의 죽음이 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죽음을 파헤쳐 나가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서 아들과 그 PD가 5명의 인터뷰이를 만나죠. 네, 그러면- 엄마의 죽음이나 그때 관계된 네, 사람들을. 네, 네. 그러면서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 여자는 아니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아니야 이게 초반 분량이야. 초반 한 7분 정도 분량이야. 이렇게 잠깐만. 내가 이제 김경식 아저씨인 거야. 줘봐. 영화 기대돼요. 헐 재밌겠다. 괜찮아 지금? 지금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시놉시스야. 그래서 그렇네. 이제 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하는 말이 그 여자는 얼굴이 못생겼다. 얼굴이 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굴이 추하다. 네. 네네네. 그러면 엄마의 이제 외모에 되게 그러니까 비하적인 표현들. 그래서 이제 이 아들도 점점 이제 그 미스테리에 빠져나가면서 그 죽음에 대해 비밀을 파헤치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영화죠. 솔직히 스토리를 듣긴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니 이렇게 쉽게 아니, 얘기를 했는데 모르시겠다. 이해는 했어. 짜증을 내지 마. 다정하게. 아니 그러니까 정각 장인을 다큐멘터리 PD가 팔로우를 하고 있던 상황에 네네. 정각 장인의 사라졌던 아내가 사체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그것 때문에 아들과 그 다큐멘터리 PD는 함께 엄마의 과거를 찾아가기로 이제 그쵸.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현빈 배우가 그러면서 그 과거의 엄마의 이야기,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엄마는 도대체 왜 사라졌을까? 왜 죽게 됐을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파헤쳐 나가는 이야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정민 씨가 혜영 선배님의 이제 젊은 시절, 아버지의 젊은 시절도 같이 연기를 했어요. 1인 2역을. 네, 1인 2역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역할이 이제 현빈이. 네. 현빈 씨. 네. 근데 그 그 엄마의 못생겼다는 엄마가. 그 엄마의 얼굴이 안 나와요 이 영화에. 자 일단 이렇게 하시죠. 그 우리 예고편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예고편을 한번 우리 구독이 분들과 같이 보고 그러면 조금 어떤 영화인지 좀 더 감이 잡힐 것 같으니까. 내가 아름다운 거, 추한 거 그런 거 구분 못할 것 같아. 아름다운 건 존경받고 추앙받고 추한 거는 멸시당해. 오한 씨는 진짜 대단한 아버지를 두셨어요. 경찰서요? 그 정영희 씨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임동환 씨 어머니이신데. 이분이 저희 어머니라고요? 40년을 된 시신 같습니다. 아이고. 도망가신 거 아니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살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굴이 없네요. 사진 같은 거. 없어. 저 뒷모습이네. 예. 얼굴이 좀 못생겼거든. 정영희 씨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어요. 영희 언니는 몰랐을 거야. 그놈이 안 다쳤어? 확실히 자극적인 얘기예요. 뭔가 일이 있긴 했던 것 같은데. 당신도 사정 찾아봤어? 물어봐야죠. 왜 그랬는지. 왜 그러셨어요? 아 재밌겠다. 아니 근데 지금 이걸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왜 굳이 설명을 시켰을까? 이걸 처음부터 볼 걸. 그러게요. 그 다 나왔네? 지금 말씀하신 다 나왔죠. 쌍노가 있죠. 네, 그대로 나와 있죠. 표현이라는 예고편을 잘 만들었다. 네, 업체가 이런 어디지? 근데 느낌이 굉장히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네, 약간- 이거 약간 르뽀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그동안 못 봤던 형식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결말도 궁금하고 네. 무엇보다 그 주제 의식이 너무 아, 네네. 궁금해요. 네네. 이분 연상호 감독님의 주제 의식이 사실 굉장히 우리 한국 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끌고 오시잖아요. 네. 얼굴이 못생겼어, 추하다, 아름답다 이런 단어들이 주는 궁금하게 만드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백상예술대상 빛나는 PD님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어디까지 받았지, 백상? 어디까지? 그 아직 제가 좀 갈 길이 멉니다. 아, 네. 제가 아직 나무 조연상까지밖에 못 조연상까지 받아봐가지고. 왔어요? 네. 아유 전신인상 이후에는.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받으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 얼굴이라는 영화 굉장히 독특한 장르의 영화인 것 같은데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토론토 국제 영화제의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초청되었다고.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갑니다. 토론토로 날아가요? 네네. 네. 좋겠다. 이런 건 표가 거기서 나와? 이런 질문. 일부. 그렇지. 일부.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좀 궁금하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외국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영화의 완성도나 작품성이 어느 정도, 네.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거 뭐 여러분께 당연히 추천드려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영화에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정민 배우가 1인 2역에 아, 네. 맞아요. 어떤 도전을 했다는 건데 처음이죠? 처음이죠. 이게 지금 아버지 역할을 아버지의 본인이 젊은 또, 아버지. 젊은 아버지 역할을 또 하시는 네. 거죠? 이거 좀 배우로서 1인 2역은 좀 도전 아닌가요? 어떤가요? 사실 저는 크게 뭐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건 아니고 그냥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도전 아니야? 새로운 걸 하는 걸 아, 좋아하니까 그런 그 것 정도를 같아. 크게 도전이라고 생각을 안 뭐 그럴 하는 수도 거지. 있어요. 네. 도전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럼 어떤 건 이거- 도전 이렇게 했던 영화는 뭐야? 예를 들어 뭐 피아노를 친다던가 뭐 이런 거는 도전! 이건 한번 성공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도전! 예, 이거, 마음 이거는? 먹었었는데 이거는 도전? 이거는 재밌겠는데 한번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아버지랑 아들을 같은 사람이 연기함으로써 좀 감정적으로 이 영화 맞아. 자체가 이렇게 좀 발현되는 감정이 조금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1인 2역을 하면 관객분들도 보기에 좀 재밌어하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재밌을 것 들어서, 같아요. 예, 네. 제가 좀 사실 저도 좀 돌려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들 역할만 제안을 받았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젊은 아버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역할이. 그래서 젊은 아버지 역할이 있나 누가 있나 여쭤봤어요. 이거 충청도야? 예. 충청도야? 정확해요. 나 지금 정확하게 내가 네, 뭐 쓱 한번 여쭤봤는데 네.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1인 2역도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얘기다. 연쇄서야. 네. 그래가지고 쓱 그냥 된 거죠. 어때요? 그럼 1인 2역을 해보면 그 나름의 고충이 왜냐면 표현이 달라야 되잖아. 아빠 연기할 때 다르죠. 어떤 느낌과.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방영됐던 뭐 미지의 서울의 박보영 씨가 네네네네. 했던 거는 사실 외형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똑같죠. 쌍둥이를 연기하니까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더 이거는 미묘한 차이를 완전히 보여주는. 다른 인물이라서 시간도 다르고. 예, 뭐 그리고 특징적으로 뭐 이제 눈도 안 보이는 역할이고 음. 아버지 역할은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막 헷갈리거나 뭐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준비만 잘해가면 예, 그리고 하루에 뭐 이걸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다행히 또 이날은 아버지 찍고 이날은 아들 찍고 했으니까 네네. 크게 뭐 어려운 오히려 그냥 다른 배역 두 개를 연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거군요. 느낌이었고 촬영을 짧게 하긴 했지만 중반부터는 내가 아버지 연기를 했던 것 때문에 이 장면에서 감정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 그럴 하는 수 것들이 있었겠다. 좀 있었어요. 후반 후반부에. 부분.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큰 도전은 아니었다. 뭐 뭐, 1인 예. 2역 하긴 뭐, 했지만 뭐 약소한 도전. 네, 네네. 소소한 도전. 네, 소소한 도전. 네, 소소한 네, 도전을 네. 해보았고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결론을 네네네. 내릴까요? 근데 그게 보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되게 이게 장점이 되겠구나 이런 게 저도 네네. 영화를 미리 봤는데 저희는 네. 사실 권혜연 선배님이랑 박정민 배우가 외적인 싱크가 잘 맞는 얼굴은 아닌데 그렇죠. 묘하게 연기하는 데서 어떤 그 느낌이 묻어나는 약간 게 비슷한 있다고 게 있어요.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선배님이 나중에 정민 씨가 이제 본인 젊은 시절 연기를 한 걸 또 보시고 또 그걸 좀 맞춰야 선배님이 되니까. 제가 먼저 한 걸 보고 약간 이제 따서 가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되고 감사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주는 좀 하모니가 있겠네요. 상호작용이 네.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현빈 배우님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예고편만 봐서는 지금 어떤 뒷모습 또는 뭐 뉘앙스나 뭐 말로만 어떤 표현을 하셔야 되는 네, 그런 네. 게 사실은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표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좀 곤혹스럽거나 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곤혹스러웠던 게 초반에 배우들은 약간 본능적으로 이게 기술일 수도 있고 카메라에 좀 잘 찍히게 잘 보이게 연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방향도 그렇고 이렇게. 음. 근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걸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얼굴이 잡히면 이건 NG가 되니까 얼굴이 나오면 안 되죠. 네. 드러나면 NG인데 약간 각도 자체를 그 카메라를 피하는 걸 잘 오히려 모르겠는 거. 계속 카메라에 계속 걸려? 생각이 나도 들고 모르게 카메라를 얼 따라가. 막. 그죠. 예. 본능적으로. 자꾸 트레이닝이 돼 해왔던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세월이 있으니까 네, 그쵸, 그쵸. 뭐 그런 게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표정이 안 보인다는 게 어렵기도 했고 어떤 면에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좀 자유롭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얼굴이 안 보이니까. 뭔가 그냥 오히려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좀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1인 2역 부분 아까 뭐 농담처럼 소소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그렇고 우리 현빈 씨의 그 어떤 몸으로 하는 이런 연기 같은 거가 어떻게 보면 그 연상화 감독님이 하는 작품이 그냥 단순히 주제의식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배우들에게 어떤 넘고 싶은 챌린지를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호기심을 나 이거 좀 하고 싶다. 네네, 궁금하다. 네, 내 네. 배우로서 그런 도전의식 같은 것도 좀 생기지 않을까. 그게 또 배우분들로 하여금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닐까 싶어요. 궁금한 영화인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네, 네. 개봉 언제 합니까 이거? 9월 11일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만 들어봐서 사실은 너무 추적하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추한 얼굴이라고 하는 저 얼굴이 어떤 의미인지. 정각 장인인 맹인 아버님이시잖아요. 네. 그 모든 그 실타래를 지금 예고편에서는 볼 수가 없었고요. 그게 어떻게 꿰어질지는 아마 극장에 가야만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9월 11일이에요. 하고 다니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죠? 귀멸의 칼날을 9월 10일까지 다 빨리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봐주십시오. 9월 11일이라고 합니다. 네네. 극장 진짜 많이 찾으세요. 네. 날 아직 더우니까 그 극장에서 데이트도 하시고 네.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또 오랜만에 두 분 나오셨으니 오랜만이 아니죠? 저는 두 분 다 처음이죠? 예, 현빈은 네. 처음이라 그러고. 네, 두 분 다 처음이네요. 그래서 두 분 또 이런저런 이야기나 한번. 요즘 뭐 정민 배우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저희가 알기로는 참 연예계에서 가장 독특한 행보를 걷는 사람 옆에서 볼 때 어때요?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보다 저는 하는 거는 너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바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지금 가장 일단 화제가 되는 행보는 올해는 놀겠다? 네네네. 그리고 나는 출판사를 하겠다. 네. 요게 이제 가장 어떤 맞습니다. 정민 배우의 행적 중에 올해 가장 화제가 됐었는데 네. 어떤 그런 이유나 결심의 계기 같은 것부터 좀 여쭤봐도 됩니까? 그냥 좀 쉬고 싶었고요. 쉬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네, 싶었다. 다른 것들 뭐 연기하면서 필요한 것들도 좀 제 나름대로 뭐 좀 수집을 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책도 좀 보고 영화도 좀 많이 보고 하면서 좀 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혹시
막 그 예술가들이 흔히 겪는 번아웃 및 뭐 아니야, 그렇지. 더 이상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렇진 않아요. 제가 뭐라고.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그러면 엄청난 소소한 휴식. 아, 소소한 휴식. 아주 약소한 휴식을. 하여튼 소소한 휴식. 네, 뭐 소소한 휴식을 이제 하려고 결심을 해보니 아 맞다, 나한테 할 일이 있었지라고 이제 보니까 출판사를 이제 좀 어엿하게 만들어놔야 제가 휴식이 끝나고 촬영을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도 좀 신경 덜 쓸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럼 그것부터 여쭤봐도 돼요? 그 언제부터 그 꿈을 가지시게 된 건지. 꿈을 갖고 한 일은 아닙니다. 소소한. 그냥 도전하지 아주 않았어? 소소한 어떤 도전.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왜? 네. 책을 좋아해요? 아 책을 원래 제가 책방을 했었는데 어, 책을 네. 파는 건 제가 좀 안 맞더라고요. 저의 어떤 성향이랑. 그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책도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소개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다 보니. 근데 막 저는 제가 어쨌든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쓴 책도 있고 뭐 책방도 해보고 하니까 약간 출판업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만드는 것도 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쓱 넘어간 거죠. 책방을 접고 출판사로 넘어간 거죠. 정말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책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책에 관한 어쨌든 계속되는 대단한 관심 아니고 작은 관심. 작은 관심. 그냥 애호가였는데. 소소한. 네, 애호가가 이거 약간- 취미로 한번 만들어봐 하고 이제 만들기 아. 시작했는데 네네네. 만들어 보니까 재미더라고요. 다른 작가의 글을 내가 책으로 만드는 게 과연 어떤 느낌일까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첫 책을 딱 만들어 보니까 이거 꽤나 보람차다. 아니 그 궁금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출판사는 뭐야? 그 뭐 뭐냐뇨. 예를 들어 현민 작가가 자서전을 쓸 거야. 뭐 갑자기 뭐 쓰고 싶어. 또는 우리가 막 꼬셔. 뭐 책 한 쓰시죠. 권 안 써요.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면 설득하고 계약하고 네. 글 쓰라고 종용하고. 종용하면 오히려 이제 글 안 쓰죠 작가들은. 아 아니야? 종용은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써줄게 정도. 아니야 뭐 밥도 사드리고 케이크. 뭐 이제 뭐 물론 이렇게 독려하고. 뭐, 예, 뭐 기념일 때 뭐 좀 뭐 드리기도 하고 하긴 아니, 해야죠. 그런 게 궁금한 거야. 아, 예. 출판사의 어떤 오디너리한 업무가 과연 뭔가. 그러니까 가장 오디너리한 건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이렇게 찾아뵙나기보다는 제안을 하죠. 뭐 저희랑 이런 책을 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작가가 오케이 하면은 이거 캐스팅이랑 비슷하네. 똑같아요. 작가님들한테 연락할 때 저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보실래요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감독님들이 하는 거잖아. 저 박정민인데 한번 그냥 커피 한 잔 좀 네네. 하실 수 있나요? 그럼 작가님들이 대충 알죠. 아 얘가 그치, 뭘 좀 그냥. 나한테 뭘 하자고 하려고 하나 보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뭘까를 모르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만나서 예를 들어 출판사 대표님이 하시는 일을 네. 이분께 뭐 어떤 글을 원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다양해요. 그 출판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정민 씨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어쨌든 작은 출판사다 보니까 그 유명 작가를 섭외하려면 우리한테 당신의 글을 줘라고 하면 굳이 그분이 그 좋은 글을 우리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딴 데 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기획을 해서 드리죠. 우리는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관심이 이거를 있으신가요? 작가님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에 오디오북을 먼저 낼 건데. 왜 이런 거예요. 기획이 들어가야 돼.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네, 아이디어를 그래서 드려야 돼요. 저희 같은 단순히 경우는. 그냥 작가님 글 좀 써주세요가 아니라 네네. 이런 식으로 기획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번에도 거구나. 뭐 작가님 만나서 또 이게 A4 용지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작가님이 이건 또 생각을 못했던 건데 하면서 이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또 계약하고 네. 선인세만 몇 천만 원 나가요. 이거. 작가님들이 10몇 명이면 선인세가 막 이제 막 엄청 나가요. 그 돈 다 어디서 났어? 투자 받았어? 저희 회사 돈으로 하는 거죠. 저희가 4월달에 나온 책이 첫여름 완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김금희 작가님의 책인데 솔찬히 나갔습니다. 이렇게 온화해질 수가 있나? 그래서 한 2년 정도 내 맘대로 책 만들어도 뭐 유지되겠는데. 이번 영화가 잘 됐네. 그렇죠. 영화가 잘 됐어. 이번 영화 나 다음 연출할 수 있겠네. 맞아. 영화가 좀 잘 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해보고 싶은 책도 만들 수 있겠는데. 다행히도 창작의 자유가 생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이게 궁금했던 거야. 출판사 대표님은 어떤 일을 작가님에게만 창작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출판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획의 창작의 자유가 그렇죠. 네, 맞아요. 있는 거구나. 네. 그리고 정말 또 한 가지 기분 좋은 소식은 네네.
제가 작년에 어떤 작가님을이랑 글을 보고 네. 계약을 했어요. 그 이번에 이제 첫 작가님 김금희 작가님이었거든요. 네네. 이 시리즈에.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시리즈로 그 작가님을 섭외를 한 거예요. 겨울에 그 작가님 책이 나오는데 그 작가님이 부탁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추천사를 하나만 써줘라. 해서 써드릴게요. 하고 혼모노? 썼어요. 그게 혼모노예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지금 대박이 난 거예요. 제가 선구안이 있었습니다. 야 진짜 네. 축하한다. 네. 그래서 지금 작가님 글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어요. 책을 안 읽는데 최근에 어떤 친구가 이 책 한번 읽어봐 너무 재밌어 하면서 나한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국 휴가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네. 휴가 갈 때 일부러 샀어요. 어. 그게 혼모노였어. 근데 거기 배우 박정민 추천사 네. 넷플릭스 왜 보니? 보냐? 이거 딱 붙어 있는 거야 띠지에. 네. 네, 그래가지고 야 뭐 이 정도야 하면서 봤는데 하여튼 재밌어. 맞아요. 이게 네. 어려운 소설이 아니에요. 맞아. 너무 네. 재밌어요. 어렵게 돌려쓰거나 막 주제의식을 비꼬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네. 그냥 쭉 보게 만드는 어. 힘이 있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스토리텔러다. 음. 그 생각했다. 그런 걸 근데 정민 씨는 평소에 독서를 통해서 이분이 좀 제가 그때 딱 읽었던 게 그 개간지에 실렸던 혼모노랑 야. 길티 클럽이라는 개간지를 본다고? 이제 작가들 발견하면 개간지를 봐야 됩니다. 독립영화 보는 거랑 그런 거야. 신원호가 맨날 독립영화 보는 거랑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독립영화 보고 네. 연극 보고 나한테 류준열이야. 성현아 작가가. 맞네. 야, 근데 그거는 정말 좋은 선구안이다. 네. 그 글을 보고 이분이 어쨌든 앞으로 더 각광받은 그러니까요. 거라는 건 네. 알게 되는 건. 음. 야, 성혜나 작가님이 유준열이라는. 죄송합니다. 두 분 모두 죄송합니다. 예. 다행히 그럼 그 출판사라는 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게 됐네요. 그 두 분만 계시는 걸로 유명하던데. 어제부터 3명 됐어요. 아이고. 네. 오, 돈을 진짜 벌었구나. 예, 돈 벌었습니다. 사세가 아주 굉장하네요. 3인 출판사 됐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출판사 진짜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이미 지금 차기 캐스팅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무조건 또 대박이 났으면 좋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 그런 것도 궁금해. 배우라는 직업은 모든 업이 뭐 똑같잖아요. 재능과 노력 네. 같이 있어야 이제 되는 건데 재능과 노력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는 만들어져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가끔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되게 자주 해요. 근데 항상 뭐 이 생각이 좀 변하기는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저를 따졌을 때 전 재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연기는 어느 정도 훈련으로 가능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 재능이 없거나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센스나 그런 감각들만 있으면 충분히 이게 테크닉적으로 훈련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연기를 진짜 못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진짜예요. 그래서 제 동기들은 아마 제 이제 학교 다닐 때를 아니까 제가 연기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좋은 연출자들을 만나고 좋은 뭐 선배님들 좋은 만나고 훈련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연기다라는 걸 누군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제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한 굉장히 적은 재능과 많은 노력으로 3대 7? 2대 8? 왜냐면 나는 이게 겸손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준비하는 또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러면 고민하거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물려받은 게 난 왠지 많지 않아 보이는데 나 해도 그러니까 저는 되나? 그거는 이런 사실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음. 재능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운이 더 크게 좌지고. 맞아. 이것도 너무 냉정한 얘기다. 참 차갑네. 저는 사실 그래서 뭐 정말 너무 힘들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는 친구한테는 이제 다른 걸 알아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 얘기 안 해요. 누군가가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을 그냥 수 해봐라라고 있으니까. 얘기하거든요. 우리 현빈 씨는 어때요? 왜냐면 현빈 씨는야말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샘나는 캐릭터인 게 그림 그리다가 맞아. 얼굴도 얼굴도 예쁘고. 그림 귀찮다. 연기나 좀 해볼까? 약간 뭐 이런 느낌 맞아. 아니 어쩌다 된 거예요. 이거 그림 그리다 말고. 뭔가 그냥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좋아하고 뭔가 배우라는 거에 대한 뭐 동경 같은 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좀 막연한 꿈이라고 해야 보통은 되나? 그렇죠. 보통은 내가 저걸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사실 시작해서 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데 음.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뭐 오래 그렸고 뭐 그런 공부를 한다고 당연하게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의심 없이 좀 살아왔었는데 학교를 들어가서 막상 봤는데 그림을 그리던 어떤 전공을 날? 하다 갔으니까 네. 사실 실기도 다 같이 하고 저는 이제 이론 전공으로 갔는데 죄송하지만 한예종 네. 미술 미술원 이론과. 미술이론과 막상 가봤더니 뭐 잘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상처까지는 안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그 약간 행복해하는 친구들. 아 걔네가 부러웠어. 그러니까 결과물이랑 상관없이 너무 막 행복해 그게 너무 막 즐겁고. 저 친구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약간 왜 저렇게까지 뭐 저게 재밌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온 그 내가 여기에 그만큼 애정이 있지 않은 걸 깨달은 나는 것 안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뭔가 그만큼이 아닌 느낌? 그래서 오히려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나도 뭔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걸 뭔가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하던 차에 그러다가 뭔가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묘하게 그런 기회들이 간혹 생겼고 뭐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니까 뭐 단편 같은 거 워크숍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한예종에 뭐 연기과도 있고 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뻐서 그런 거예요. 아니 거기도 뭐 배우들이 깔렸을 텐데 한예종인데. 네, 엄청 많은데 심지어 건물도 달라요 여기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근데- 소문이 났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네. 압도적인 얼굴 재능이. 하지만 이건 저희 농담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그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재능을 부딪혀 보고 해보고 그랬는데 나과는 할 수 있을까? 제 운은 정말 저는 진짜 운으로 시작했다고 100%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배우를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단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야. 뭐 어디 프로필 사진 이런 거. 프로필 사진. 그러면 뭐 어디를 가든 뭐 그게 필요하다. 어. 뭔가 그러니까 이력서 사진 같이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누가 어디 무슨 오디션이 있다는데 한번 넣어봐라 해서 냈는데 그게 돼서 데뷔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 사람 역할이고 뭔가 아 그게 반가반가야? 아 세상에. 새로운 얼굴이어야 그렇게 보일 테니까 아 그렇지. 뭔가 오디션을 해서 이제 찾아보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뭐 저를 알던 분이 뭔가 어떤 친구를 최근에 봤는데 분장을 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좋게 소개를 해주셨구나. 뭐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그러면 프로필이랑 뭐 이런 거 사진이랑 보내봐라.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그거를. 그랬는데 한번 보시죠 돼가지고 가서 이제 만나서 뭐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오디션인 거죠 좀 긴. 그래서 했는데 막상 그래서 처음에 하라고 하는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 배우지도 경험이 않았고. 없는데 너무 역할도 크고 외국 사람이고 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의 요소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너무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 그 시작을 한 게 저한테는 제일 큰 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몰랐는데 그렇게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엄청난 운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운이 작용해서 아마 시작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반가반가는 사실 꽤나 큰 상업 작품이잖아요. 아니요 그 영화도 그때는 좀 예산도 작은 영화예요. 되게 저예산 작고 상업 영화였죠. 근데 예산도 그게 작고 재밌어가지고 그랬는데 되게 생각보다 관객들이. 잘 되고 뭐 그 영화 진짜 재밌어. 사랑을 많이 받은 영화가 진짜 되었고. 웃기는 씬 많이 나와요 거기. 맞아요. 그렇구나. 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재능과 노력. 그래서 저는 사실 노력도 많이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민 씨 노력하는 거 보면 사실 저는 나 노력 많이 안 해. 재능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노력을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그것도 맞아. 얼마나 매달려서 뭘 하는지를 봤으니까. 그리고 옆에서 저도 막 얘기 듣 그냥 그럴 거면 좀 적당히 하면 안 될까 막 이럴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면이 또 대단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재능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재능이 있는 걸까 그냥? 근데 그냥 이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좋아하는 마음이 저는 진짜 커서 지금까지 오는 것 같고 결국 애정도가 더 중요하다. 재능이나 애정도- 노력도 중요하지만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싶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일인 거네. 뭔가- 그 그림 그릴 때는 몰랐던.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음. 이것 때문에 또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뭔가 저를 그렇게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그만큼 좋아해서 아 현빈이가 진짜 똑똑해요. 옆에서 바라볼 때는 어때요? 재능과 노력. 이 친구는 재능 최소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직업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 친구가 되게 그 깊은 생각과 바른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 친구랑 있으면 편하죠. 예, 일을 하기에도 너무 편한 사람이고 어떤 동료들한테 길도 좀 제시해주는 편이고 이 영화가 나아가야 되는 혹은 작품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도 툭툭 제시하고 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었구나. 내가. 기본적으로 똘똘하신 분이군요. 아주 똘똘합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가 너무 크게 남는다. 재능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살아보니 알겠어요. 운이 맞아요. 네 잘난 척할 일이 없는 거야. 내가 뛰어나서 된 게 아니라 돌이켜 보면 참 운이 맞아요. 좋았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슬슬 돼가지고 네네네. 이 두 분의 어쨌든 이런 많은 고민, 배우로서의 또 고민,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 그 연장선상에서 선택한 작품이 연성호 감독님의 얼굴일 것 같아요. 네. 이 두 분의 익숙한 모습과 도전하는 모습이 함께 섞여 있는 이 얼굴 9월 11일입니다. 네 9월 11일에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방금 PD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어떤 배우로서의 고민, 나의 현재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이 영화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녹아 있습니다. 너무 같이 가서 보고 싶고요. 네. 어쨌든 두 분 출연해주신 구독이 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현민 배우님부터. 네. 라이브로 이렇게 와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게 그냥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얼굴 곧 개봉을 합니다. 예매도 열려 있어요. 이렇게 많이 부탁드립니다. 열려 있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대형 유튜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채팅 참여도 해주시고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얼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뭐 일 있으면 놀러 오겠습니다. 아우 자주 놀러 오십시오. 네. 자주 놀러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9월 11일 날 개봉되는 얼굴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